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도리에 일치 단결하여 전면적 국가붕괴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시대와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 문화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발표 열돌 기념 연구 토론회가 15일 평양국제영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주창일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창작가, 예술인, 작가, 교원, 연구사, 기자, 편집원,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은 새 세기 주체적 문화예술 건설의 진로를 환히 밝혀준 불멸의 대강이라는 데 대해서 논증하면서 토론자들은 문학을 중시하고 문학 발전이 선차적인 힘을 놓을 때 대한 문의 사상은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켜 나갈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라는 데 대해서 해설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주체적 영화 미학 사상은 제2차 조선영화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담보하는 불멸의 기치라는 데 대해서 논증하면서 토론자들은 주체적 문화예술의 새로운 개화기를 더 활짝 열어나감으로써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명작 창작으로 빛내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4.15 경축 국가산업미술전시회 폐막식이 15일 중앙산업미술국 산업미술전시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내각부총리 김병훈 동지, 기계공업상 안경근 동지, 교육상 김승두 동지, 관계부문, 산업미술부문 일꾼들, 창작가들 등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 창작가들에게 상장과 메달,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폐막사를 내각부총리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참가자들이 주체적 산업미술 발전에 쌓아올리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영덕적을 길이 빛내이고 당의 구상과 의도를 받들어 산업미술 또한 창작에서 혁신을 일으키며 산업미술가 후비 육성과 연구개발 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 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새시대 농촌진흥의 휘황한 설계도 따라 우리 농촌의 모습이 나날이 변모되고 있는 속에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의 연안군 나진포 농장에도 인민이 바라던 꿈이 눈앞에 현실로 꼽혀나는 격정의 화폭이 펼쳐졌습니다. 끝간데 없이 드넓은 연백골에 멋들어진 문화주택들이 들어앉아 정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일신된 새마을들의 아름다운 풍경은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 마을을 문화적인 리상천으로 만드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제시한 우리 당의 드팀없는 의지와 열화 같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당이 제시한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을 받들고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역량 편성과 건설 장비 확보 등을 앞세우고 시공의 전문화 수준을 높여 지역적 특성이 살아나고 실용성과 저용 예술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공동축사들을 훌륭히 일떠세웠습니다. 살림집 입사 모임이 15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황해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박태덕 동지, 연안군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건설자들, 살림집에 입사할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황해남도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서학성 동지의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으며 결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마음속 가장 첫자리에 인민을 소중히 품어 안으시고 우리 농업근로자들에게 세상에 부름없는 만복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진정 인민의 자유로운 오보이시라고 진정을 토로했습니다. 희한한 새집에 보금자리를 펴는 이곳 농장원들과 가족들은 농업근로자들의 생활에서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다시만 정을 기울인 어머니 당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격정이 넘쳐 있었습니다. 정말 이 경애하는 원수님이 하늘 같은 사랑과 배려에 그저 알곡중산으로 보답할 인력뿐입니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연일 꽃펴나는 새집들의 경사는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들며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 나가는 위대한 당의 용도가 있기에 이 땅 위에는 보다 훌륭한 인민의 낙원이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용농 방법을 받아들이는데 농업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의 담보가 있다는 자각을 안고 각지 과학연구 단위들과 농장들에서 선진 용농 방법과 기술을 적극 탐구 도입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과학원 농업정보화연구소에서는 용농공정의 과학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기술 제품 개발과 도입을 적극 다그치고 있습니다. 농업부문 관리정보체계, 농업과학기술 보급체계를 비롯하여 농업 생산이 과학화, 정보화를 실현하게 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의 연구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업 자원자료기지, 또 농업 지표자료기지를 비롯해서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대책하기 위한 방향에서 자료기지들을 부단히 갱신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 개발 도입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농업부문의 절실히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하여 보다 발전시키고 현장에 나가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과학농사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경대 구역에서는 현재 하루 모내기 실적이 지난 시기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 비결은 구역 안의 농장들이 22호 동의 온실들을 새로 건설하고 용량 냉상모 재배를 과학화 공업화한 데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역에서는 정전식이 냉상모판에 의한 변모 기르기 방식과는 달리 온실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공업적 방법으로 변모를 생산하는 변모 재배 온실을 구역 안의 농장 모두에 건설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른 변모를 가지고 넓면적 전체의 모내기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 육농공정을 유를 앞당길 수 있는 충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거 온실에서 변모 기르기는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선 외부 환경 조건이 온실에서 변모를 재배하면 우선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실 안의 자동 조정 장치들에 의해서 온도와 습도, 빛 조건이 과학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모를 하나같이 충실하게 자리할 수 있는 우점이 있습니다. 특히 그 용량 냉상모이기 때문에 이거 띠장채로 다 나감으로써 이제 뿌리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퍼전에 나가서 모서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아지를 칠 수 있고 정당에는 이제 서출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게 이것도 하나의 우점으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띠장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퍼전에 내가니까 운반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머내는 기계에서 이게 이 띠장채로 밀어가지고 머내게 하기 때문에 그게 운반에 필요되는 노력 자재가 지금 많이 절약되게 됩니다. 사동구역 장촌 남새농장에서는 10여 년간 우랭이 유기농법 도입 면적을 체계적으로 누려오고 있는데 해마다 정보당 알곡 소출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이 뒤따라서 해야 되는 육농공정이 김매기인데 이 김매기가 한 해 수확고를 담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육농공정입니다. 우랭이는 연한 풀을 뜯어먹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모살이 이후에 7일 내지 8일 후에 놓아주면 바닥에 붙은 김들을 말끔히 없앨 수 있습니다. 우랭이를 놓아줄 때 정보당 3g짜리 1만 마리 정도 놓아줍니다. 봄철에 놔줬던 우랭이가 가을에 가서는 한 톤으로까지 불어나는데 정자로 쓸 것만 건져내고 그 나머지 우랭이들은 그 논에 그대로 있게 되는데 그 자체가 좋은 유기질 거름도 됩니다. 가을에 가서 벼 수확하면서 우랭이를 놓아준 논에서는 수확고가 놓아주지 않은 논에 비해서 정보당 300 내지 400kg의 알곡 중수를 가져왔습니다. 지방이 변하는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금 각지에서 도시와 농촌을 보다 문명하면서도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강계시에서 시를 산간도시의 특색이 살아나게 일신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연차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조직 사업을 면밀히 해서 구획 정리와 원림 녹화 사업 등을 실속이 있으면서도 전망성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원림 조성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운 데 맞게 원림 경관 조성을 고려마다 특수 있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해만도 많은 고려 공원들의 3만여 그루의 나무와 2만여 평방의 집비섬을 조성하고
평방당 책임지원 측에서 부가료를 정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도로 청소차와 설비들을 새로 갖춰놓고 시 안의 도로들과 잔디밭 등의 관리를 정상화해서 고리의 문화성을 보장하고 인민들에게 깨끗한 생태 환경과 보다 좋은 생활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황해북도에서는 농촌 마을들의 원림 녹화 조성 사업을 단계별로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큰 나무 재배장을 잘 꾸려놓고 수종이 좋은 키 큰 나무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자리우고 있는 신계군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해서 농촌 마을들의 원림 녹화 조성 사업을 지역적 특성이 살아나게 잘해나가도록 했습니다. 농촌 마을들의 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어 원림 녹화를 조성하자. 이 목표를 내걸고 올해 식은 제2양매장과 큰 나무 재배장들에서 누티나무 면적을 5배 이상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수삼나무들로 농촌마을 진료패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으로 이제 수삼나무 면적을 더 늘리는데 현재 지력을 높이고 또 이제 그 수성별에 따르는 비배관리 사업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원림경관용으로 제일 좋은 누티나무와 수삼나무 그리고 운행나무와 자작나무를 비롯해서 현재 25개의 수종의 12만 그루의 나무와 큰 나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뿌리 내림 및 성장 촉진제와 그리고 영양제를 적극 이용해서 큰 나무들이 성장을 최대로 높이게 하는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팔레스티나의 가자지대에서 이스라엘군의 살육 만행이 계속 감행되고 있습니다. 12일 가자지대 보건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에 이스라엘군이 63명의 팔레스티나인을 살해하고 114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건물 잔해 속에 묻혀 있으며 구급차와 구조대가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개시된 이래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3만 5,034명, 부상자 수는 7만 8,755명에 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서부 수마트라 주에서 11일 폭우에 의한 큰 물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밤중에 난 큰 물로 해서 34명이 목숨을 잃고 16명이 부상당했으며 5명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기상학자들이 유럽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후가로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그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자들이 지난 20년간 고온 현상이 미치는 후가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 데 의하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에 열파에 의한 사망자 수가 2003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생한 사망자 수보다 10만 명당 17명씩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시기에는 주로 유럽의 남부 지역에서 사망자 수가 많이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그 피해가 북부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지역에서 극심한 고온 현상으로 모기를 비롯한 병균 매개체들의 마리수가 급증하고 사람들 속에서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급격한 기온 상승이 인간 활동에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면서 유럽 나라들에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결정적으로 줄이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해로운 벌레들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새형의 벌레잡이용 전등입니다. 이 벌레잡이 전등은 크게 자외선 등과 벌레 바지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등은 파장이 368mm인 자외선을 내보내서 곤충이나 벌레들을 끌어당긴 다음 전기적 충격으로 죽인다고 합니다. 전등의 높이는 21.5cm, 너비는 8.5cm라고 합니다. 태양빛으로도 충전할 수 있는 이 전등의 축전지 용량은 1200mAh라고 합니다. 충전식으로 된 이 벌레잡이용 전등은 방수 재료로 만들었으며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인체에 아무런 해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열대붕어의 단송 양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어장들에서는 열대붕어를 나이와 크기, 성별에 관계없이 섞어 기르고 있는데 열대붕어를 단송으로 양호하면 병 발생률을 낮추고 불리한 일기 조건에서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열대붕어의 수컷은 암컷보다 빨리 자라면서도 무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단송으로 양호하면 생산성을 대폭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열대붕어를 단송으로 양호하자면 우선 새끼 고기를 키울 수 있는 탕크의 물 깊이를 잘 정해야 하는데 대체로 70 내지 120cm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먼저 탕크의 물을 다 찌우고 충분히 말리운 다음 소독을 깨끗이 하고 한 주일 지나서 물을 채워넣습니다. 다음 20 내지 30일 정도 자리온 새끼 고기를 놓아줍니다. 모기는 하루에 2 내지 3번 정도 줘야 하는데 그 양은 탕크에 있는 새끼 물고기 총 무게의 50% 정도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끼 고기 탕크에서 2달 동안 자리어서 한 마리당 무게가 30g 정도 되면 열대붕어를 기본 탕크로 옮깁니다. 열대붕어의 무게가 120g 정도 이르면 탕크의 6 내지 7%에 해당한 물을 매일 갈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강원도 내륙지역, 량강도 동부의 여러 지역에서 흐려서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백암에서는 약간의 눈이 내렸으며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에선 비가 내린 후 개였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새벽과 아침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아침 강계와 사리온에서 당일 최저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낮은 최저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서 평년보다 낮고 어제보다는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아침 사이에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1 내지 3도 낮아져서 날씨는 약간 찰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감기를 비롯한 호흡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4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금야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온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최고 2m 정도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약해지겠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